최재원 기자, 급하게 기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안타까운 뉴스가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요. 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취재하고 있는 우리 측 기자단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베이징에 나가 있는 현지 취재 기자죠. 최재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진 겁니까? 네,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베이징에 있는 국가회의 중심 홀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영상 취재 기자들이 문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취재하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중국 측 경호원들이 취재 기자들의 이동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경호원 한 명이 항의하는 한 일간지 사진 기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진 뒤 중국 측 경호원들은 행사 취재 자체를 막기 시작했고 우리 기자들이 항의하면서 2차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 측 취재 기자 한 명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폭행당한 기자는 조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폭행 과정을 자세히 파악해 중국 측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청와대도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재원 기자, 급하게 기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에 전해진 소식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데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취재 기자들을 집단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글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 소식 포함해서 저희가 다양한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먼저 이 중국과 관련된 뉴스를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폭행 사건 얘기는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잠시 후에 좀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서 아침을 식사를 했는데 좀 특이하게 아침을 좀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서민 행보를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꽈배기빵을 두유에 적셔 먹는 게 이제 중국 서민들의 아침 식사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 꽈배기빵을 두유에 찍어 먹는 그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제를 할 때 모바일 결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결제했나 보니까 10,000원어치 정도 결제했다고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신기했다는 후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는 이준석 그 당협위원장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렇습니까? 잠시 후에 저희 얼굴 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네. 서민 행보를 이렇게 보이는 게 긍정적인 시도만은 아니다. 보통 조찬 모임 통해서 정상이나 중국 측과 이게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 식당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조식을 함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자단 폭행 사건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노은지 기자, 먼저 아까 최재원 기자 현지 연결해서 좀 들어봤습니다만 중국 측 경호원들한테 우리 한국 측 수행 기자단, 사진 기자들이 우선 집단 네. 폭행을 당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사진 기자들이 그 현장, 그 행사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좀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진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사실 좀 뒤엉켜 있다 보니까 누가 우리나라 기자고 누가 중국 측 수행 경호원인지 아실 수가 없을 텐데 네네. 일단은 저렇게 좀 약간 멱살잡이를 하는 모습이고 지금 흐릿하게 보이시지만 저분이 바로 이제 사진 기자인데요. 지금 이렇게 약간 네, 희미하게 흐릿하게 처리한. 저희가 표시를 한 게 얼굴에 이제 그 코피가 날 정도로 아이고. 폭행을 많이 당한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일단 그래서 항의를 하고 조치를 취할 테니까 밖으로 이제 좀 나가자 이런 식으로 청와대 관계자 윤영찬 수석인데요.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저게 이제 상황을 아까 최재원 기자도 현장에서 잘 설명을 해줬지만 일단은 이제 취재진을 조금 이제 그 외곽으로 빼내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뭔가 몸싸움이 붙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사장 출입도 막고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그 중국 측 경호원이 그냥 사실은 조금 못 찍게 제지만 해도 됐을 텐데 폭행을 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에게 또 한 번 발길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심한 폭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부상을 당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종대 위원께서는 또 중국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보통 대통령을 같이 동행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을 향해서 중국 측 경호원들이
뭐 집단 폭행을 하다시피 한 거는 글쎄요,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먼저 이제 좀 정확하게 해야 예, 될 예. 일이 중국 측 경호원이냐 우리 측 경호원이냐 예.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중국인들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영찬 홍보수석이 브리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측 코트라에서 이번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예. 개최를 하기 위해서 190여 명의 경호원,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을 했고 네. 그 중에서 90여 명을 여기에 투입을 했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인 경호원인 건 맞지만 중국 측 경호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우리 측 발표로 보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뭐 중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일단 그거는 주지의 사실인 그렇죠. 것이죠. 예. 근데 하종대 위원 보시기에는 그 사진 기자들이 지금 폭행을 당하는 모습인데요. 뭐 많게는 한 10여 명의 뭐 중국인들이 한국 측 사진 기자를 뭐 폭행하는 모습까지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뭐 예.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뭐 발로 얼굴을 가격을 했다든지 굉장히 좀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령 예. 이게 이제 코트라에서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 전체적으로 국빈 방문 중인 경호는 중국 측 공안에서 책임을 지고 원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든 아니면 중국 측 경호원이었든지 간에 예. 중국 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일반적으로 취재 과정에서 저렇게 직접 한꺼번에 문제가 설령 시비는 잠시 붙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네.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10여 명이 한꺼번에 집단 린치를 네.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부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다. 예. 설령 그게 코트라에서 고용한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있잖아요.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공안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되게 퇴직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다고 할지라도 중국 측에 경호 관리의 책임을 예.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폭행을 당한 사진 기자 한 명 같은 경우는요, 청와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사가 급히 그 기자한테 가봤더니 상태가 매우 지금 안 좋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당장 빨리 옮겨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노은지 기자. 지금 중국 베이징에 현지 취재하고 있는 우리 채널A 소속 취재 기자들하고 노 기자가 급하게 좀 연락을 해봤는데, 현지에서는 지금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려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사실 청와대 기자들이 순방을 동행한 기자들은 뭐 수십 명이 되지만 사실 예. 현장에 많은 기자가 갈 수가 없어서 일명 이제 풀 기자라고 해서 몇 명, 한두 명 정도씩 동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는 그 청와대 전속팀과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이제 신문 기자 뭐들 몇 명만 빼고는 다 철수를 했다고 하고요. 기자단도 상당히 놀랐고 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직접 접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상당히 좀 격앙된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특히 또 이제 초반에 어떤 청와대라든지 우리 정부의 대처 그리고 저 현장에서 우리 측 경호원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폭행을 당하니까 우리도 조금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측 경호원을 엄청나게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불렀는데 예. 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지금 그 화가 많이 난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이제 폭행당한 기자를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한중 정상회담 취재를 앞두고 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오른쪽 눈이 보여집니다. 크게 부어 있고요. 안구에서 출혈도 났고요. 코피도 많이 흘렸고요.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자들이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자들은 비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인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들은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수행하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로 경호원들이나 아니면 청와대 직원들과 다른 취재진 비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경우에 중국인 보안업체 그게 직원이든 아니면 중국인 측 공안원이든 예.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우리 청와대 수행 기자단이다 하는 거를 주지시켜주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안으로 보내주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 전에도 이렇게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여러 차례 사단이 날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네. 기자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그것도 또 청와대에서 경호 측에 우리 청와대 경호 측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예. 시정이 안 됐다는 건 우리 측한테도 일말에 어떤 예.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 기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 출입하면서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몇 번 취재를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떻습니까? 예. 사실 경호라는 게 그 귀빈을 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순방 동행 기자로 갔는데 제가 너무 문 대통령에게 근접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제지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정황을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출입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요. 진입을 막았던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경호를 동원을 해서 뭔가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건 겪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예. 조금 이례적이고 이게 어떻게 벌어진 정황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분명히 우리 그 정부에서도 파악을 한 뒤에 뭐 항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또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 기자 한 명이 폭행을 당하자 한 사진 기자가 와가지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이 중국 측 뭐 경호원이든 아니든 뭐 중국 측 경호원이든 그래서 중국인한테 폭행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그 카메라를 뺏어서 뭐 이렇게 강병규 기자 뭐 내동댕이 치려고 하고 뭐 그런 모습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영상에도 좀 잡혔지만 손으로 이제 화면을 가리는 모습도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 중국 측 경호원이 우리 측 기자를 폭행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막은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 있죠? 맞잖아요. 이게 중국 측 경호원인데 본인들의 그 불리한 영상 그리고 뭔가 국격이 훼손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위들이 찍히는 것을 좀 너무 의식해서인지 저렇게 촬영을 방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폭행을 하는 것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그런 행위 아니었나. 네. 예. 정의롭지 않은 행위 아니었냐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종대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단을 폭행하는 경우는 정말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폭행이 있을기까지는 어쨌든 한중 관계의 어떤 미묘한 긴장감 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중국에서 예. 취재를 할 때 일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전혀 아무런 그 사람이 뭐 중국인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뭐 어떤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인한테도 폭행당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했거든요. 예. 그러나 한국 기자들 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였고 네. 다만 이렇게 VIP 만약에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다든가 리커창 총리가 왔다면은 이보다 배나 더 강한 그런 어떤 통제 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행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 같지만 중국의 국가 지도자급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 여기에 온 사람은 이제 짱까월리라고 하는 상무부총리인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9대 이미 전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네.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내년 3월이면은 이 상무부총리 자리도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속된 말로 이제 갈참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요한 그런 국가 인사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측의 어떤 경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었을지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우리 코트라에서도 사설 경호업체 사람들을 따로 모집을 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최근 한중 사이에 사드로 인한 그런 갈등 예.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명의 사진 기자가 폭행을 당했는데요. 뭐 아마 다 알려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소속 그리고 한국일보 소속의 사진 기자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2명의 기자 상태가 생각보다 매우 안 좋다면서요? 네, 한 명은 이제 허리를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한데요. 일단은 얼굴을 조금 구타를 많이 당했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이제 눈에 안구에서 출혈이 좀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토와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일단은 그 조어대 숙소로 이동을 한 모습인데 지금 다 의료진들이 저렇게 진료를 하고 청와대 이제 참모진들도 좀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치의가 초기 진료를 하기는 했는데요.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전용으로만 예약되는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예. 뭐 좀 놀라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구타를 좀 당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혈 같은 것도 좀 있는 상태여서 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종대 위원께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번 기자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폭행이 발생을 했다. 한국 자체 행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다. 정도. 그러니까 관심을 표명한 정도의 입장만 나왔다고 하는데요. 뭔가 유감이나 사과나 그런 거는 일단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 외교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중국 측 공안, 즉 경호를 중국 측 공안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를 사실은 배경에 깔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즉 예. 다시 말하면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윤영찬 홍보수석 얘기로는 우리 측이 자체 모집한 사설 경호원 업체의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중국 외교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럴 경우 같으면은 우리가 중국 외교부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할 때 그 예. 항의의 강도가 조금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공안원이 직접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이 사안이 과연 그러니까 그 직접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예. 그게 사설업체의 경호원이었는지 아니면 중국 공안원이었는지 그거를 먼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예. 뭐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 과정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예. 적어도 우리 업체에서 즉 코트라에서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관리 감독을 했다면 예.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이런 경위를 앞으로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이 기자단 폭행 사건이 강병규 기자 네. 조금 후면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시점에 직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 글쎄요,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예. 있는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갈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두 나라의 그런 관계를 고려하는 이번 정상회담의 취지를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정상이 나서서 이게 항의를 표시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게 바로 고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어떤 말도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게 현장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정도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그 외교부에서 조금 전에 아마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어떤 조치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중 기자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 중국 측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한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일까요? 뭐 일단은 예. 저 폭행한 주체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예.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강병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게 뭐 의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오늘 만들어진 그 확대 정상회담은 30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소규모 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실 단독 정상회담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50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양국의 핵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을 가지고 거기 핵심 현안에다 넣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약 2시간에 걸쳐서 국빈 만찬이 있거든요. 아, 예. 그때는 아주 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뭐 언급을 할 수는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기자단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 이 부분을 좀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우리 측 관계자들이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쪽 경호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우리 경호원들이 있으면 좀 와주세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일단 현장 얘기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면요. 아까도 이제 목소리도 조금 제가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들을 수 있었는데 계속 폭행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측 경호원 어디 갔어?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오늘 그 이제 윤영찬 수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와서 브리핑을 할 때 경호처 관계자도 왔었거든요. 아,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더니 일단 현장에 뭐 보통 경호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좀 이제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까지 뭔가 이제 케어를 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먼저 그 행사장을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자들과 어떤 중국 경호원 사이에 벌어진 일은 뒤늦게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도 어제도 그렇고 계속 중국 일정을
과정 중에 그 중국 측 경호원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어제는 공안과의 약간의 마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기자들을 챙겨보는 거는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종대 위원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일단 경호원들이 일단의 책임은 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예.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이 그 동선에서 그 장소에서 떠나갔고 예. 경호원들도 간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불렀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와보지 않는 한은 왜 안 왔느냐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폭행을 가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자칫 뭐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원 기자, 급하게 기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안타까운 뉴스가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요. 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취재하고 있는 우리 측 기자단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베이징에 나가 있는 현지 취재 기자죠. 최재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진 겁니까? 네,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베이징에 있는 국가회의 중심 홀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영상 취재 기자들이 문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취재하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중국 측 경호원들이 취재 기자들의 이동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경호원 한 명이 항의하는 한 일간지 사진 기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진 뒤 중국 측 경호원들은 행사 취재 자체를 막기 시작했고 우리 기자들이 항의하면서 2차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10명이 넘는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 측 취재기자 한 명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폭행당한 기자는 조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폭행 과정을 자세히 파악해 중국 측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청와대도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재원 기자, 급하게 기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에 전해진 소식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데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취재 기자들을 집단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글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 소식 포함해서 저희가 다양한 뉴스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먼저 이 중국과 관련된 뉴스를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폭행 사건 얘기는 저희가 뭐 영상을 보면서 잠시 후에 좀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서 아침을 식사를 했는데 좀 특이하게 아침을 좀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서민 행보를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꽈배기빵과 이 꽈배기빵을 두유에 적셔 먹는 게 이제 중국 서민들의 아침 식사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 꽈배기빵을 두유에 찍어 먹는 그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제를 할 때 모바일 결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결제했나 보니까 10,000원어치 정도 결제했다고 하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신기했다는 후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뭐 우리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는 이준석 그 당협위원장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렇습니까? 잠시 이게- 후에 저희 얼굴 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네. 서민 행보를 이렇게 보이는 게 뭐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다. 보통 조찬 모임 통해서 정상이나 뭐 중국 측과 이게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 식당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조식을 함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러면 문 대통령 순방 동행 기자로 갔는데 제가 너무 문 대통령에게 근접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제지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정황을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출입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요. 진입을 막았던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경호를 동원을 해서 뭔가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건 겪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예. 조금 이례적이고 이게 어떻게 벌어진 정황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분명히 우리 그 정부에서도 파악을 한 뒤에 뭐 항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또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 기자 한 명이 폭행을 당하자 한 사진 기자가 와가지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이 중국 측 뭐 경호원이든 아니든 뭐 중국 측 경호원이든 그래서 중국인한테 폭행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그 카메라를 뺏어서 뭐 이렇게 강병규 기자 뭐 내동댕이 치려고 하고 뭐 그런 모습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영상에도 좀 잡혔지만 손으로 이제 화면을 가리는 모습도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 경호원이 중국 측 경호원이 우리 측 기자를 폭행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막은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이죠? 막잖아요. 이게 중국 측 경호원인데 본인들의 그 불리한 영상 그리고 뭔가 국격이 훼손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위들이 찍히는 것을 좀 너무 의식해서인지 저렇게 촬영을 방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폭행을 하는 것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그런 행위 아니었나. 네. 예. 정의롭지 않은 행위 아니었냐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종대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단을 폭행하는 경우는 정말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폭행이 있을기까지는 어쨌든 한중 관계의 어떤 미묘한 긴장감 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예. 취재를 할 때 일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전혀 아무런 그 사람이 뭐 중국인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뭐 어떤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인한테도 폭행당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했거든요. 예. 그러나 한국 기자들 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였고 네. 다만 이렇게 VIP 만약에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다든가 리커창 총리가 왔다면은 이보다 배나 더 강한 그런 어떤 통제 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행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 같지만 중국의 국가 지도자급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 여기에 온 사람은 이제 짱까월리라고 하는 상무부총리인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9대 이미 전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네.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내년 3월이면은 이 상무부총리 자리도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속된 말로 이제 갈참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요한 그런 국가 인사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측의 어떤 경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었을지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우리 코트라에서도 사설 경호업체 사람들을 따로 모집을 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최근 한중 사이의 사드로 인한 그런 갈등 예.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명의 사진 기자가 폭행을 당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자단 폭행 사건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노은지 기자, 먼저 아까 뭐 최재형 기자 현지 연결해서 좀 들어봤습니다만 중국 측 경호원들한테 우리 한국 측 수행 기자단 사진 기자들이 우선 집단 네. 폭행을 당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사진 기자들이 그 현장, 그 행사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좀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진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사실 좀 뒤엉켜 있다 보니까 누가 우리나라 기자고 누가 중국 측 수행 뭐 경호원인지 아실 수가 없을 텐데 네네. 일단은 저렇게 좀 약간 멱살잡이를 하는 모습이고 지금 흐릿하게 보이시지만 저분이 바로 이제 사진 기자인데요. 아, 지금 이렇게 약간 네, 희미하게 흐릿하게 처리한 저희가 표시를 한 게 얼굴에 이제 그 코피가 날 정도로 아이고. 폭행을 많이 당한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일단 그래서 항의를 하고 조치를 취할 테니까 밖으로 이제 좀 나가자 이런 식으로 청와대 관계자 윤영찬 수석인데요.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저게 이제 상황을 아까 최재원 기자도 현장에서 잘 설명을 해줬지만 일단은 뭐 이제 취재진을 조금 이제 그 외곽으로 빼내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뭔가 몸싸움이 붙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사장 출입도 막고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그 중국 측 경호원이 그냥 사실은 조금 못 찍게 제지만 해도 됐을 텐데 폭행을 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에게 또 한 번 발길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심한 폭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부상을 당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종대 위원께서는 또 뭐 중국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보통 대통령을 같이 동행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을 향해서 중국 측 경호원들이 뭐 집단 폭행을 하다시피 한 거는 글쎄요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먼저 이제 좀 정확하게 해야 될 예. 일이 중국 측 경호원이냐 우리 측 경호원이냐 예.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중국인들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영찬 홍보수석이 브리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측 코트라에서 이번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예. 개최를 하기 위해서 190여 명의 경호원,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을 했고 네. 그중에서
90여 명을 여기에 투입을 했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인 경호원인 건 맞지만 중국 측 경호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우리 측 발표로 보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뭐 중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일단 그거는 주지의 사실인 그렇죠. 것이죠. 예. 근데 하종대 위원 보시기에는 그 사진 기자들이 지금 폭행을 당하는 모습인데요. 뭐 많게는 한 10여 명의 뭐 중국인들이 한국 측 사진 기자를 뭐 폭행하는 모습까지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뭐 예.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뭐 발로 얼굴을 가격을 했다든지 굉장히 좀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령 예. 이게 이제 코트라에서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전체적으로 국빈 방문 중인 경호는 중국 측 공안에서 책임을 지고 원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든 아니면 중국 측 경호원이었든지 간에 예. 중국 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취재 과정에서 저렇게 직접 한꺼번에 문제가 설령 시비는 잠시 붙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네. 이건 뭐 아마 다 알려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소속 그리고 한국일보 소속의 사진 기자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두 명의 기자 상태가 생각보다 매우 안 좋다면서요? 네, 한 명은 이제 허리를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한데요. 일단은 얼굴을 조금 구타를 많이 당했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이제 눈에 안구에서 출혈이 좀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토와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일단은 그 조화대 숙소로 이동을 한 모습인데 지금 다 의료진들이 저렇게 진료를 하고 청와대 이제 참모진들도 좀 그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치의가 초기 진료를 하기는 했는데요.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전용으로만 예약되는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예. 뭐 좀 놀라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구타를 좀 당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혈 같은 것도 좀 있는 상태여서 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종대 위원께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번 기자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폭행이 발생을 했다. 한국 자체 행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다. 정도. 그러니까 관심을 표명한 정도의 입장만 나왔다고 하는데요. 뭔가 유감이나 사과나 그런 거는 일단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 외교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중국 측 공안, 즉 경호를 중국 측 공안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를 사실은 배경에 깔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즉 예. 다시 말하면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윤영찬 홍보수석 얘기로는 우리 측이 자체 모집한 사설 경호원 업체의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중국 외교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럴 경우 같으면은 우리가 중국 외교부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할 때 그 예. 항의의 강도가 조금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공안원이 직접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이 사안이 과연 그러니까 그 직접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예. 그게 사설업체의 경호원이었는지 아니면 중국 공안원이었는지 그거를 먼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예. 뭐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 과정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예. 적어도 우리 업체에서 즉 코트라에서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관리 감독을 했다면 예.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이런 경위를 앞으로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이 기자단 폭행 사건이 강병규 기자 네. 조금 후면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시점에 직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 글쎄요,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예. 있는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갈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두 나라의 그런 관계를 고려하는 이번 정상회담의 취지를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정상이 나서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10여 명이 한꺼번에 집단 린치를 네.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부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다. 예. 설령 그게 코트라에서 고용한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있잖아요.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공안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되게 퇴직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랬다고 할지라도 중국 측에 경호 관리의 책임을 예.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폭행을 당한 사진 기자 한 명 같은 경우는요, 청와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사가 급히 그 기자한테 가봤더니 상태가 매우 지금 안 좋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당장 빨리 옮겨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노은지 기자. 지금 중국 베이징에 현지 취재하고 있는 우리 채널A 소속 취재 기자들하고 노 기자가 급하게 좀 연락을 해봤는데, 현지에서는 지금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려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사실 청와대 기자들이 순방을 동행한 기자들은 뭐 수십 명이 되지만 사실 예. 현장에 많은 기자가 갈 수가 없어서 일명 이제 풀 기자라고 해서 몇 명 한두 명 정도씩 동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는 그 청와대 전속팀과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이제 신문 기자 뭐들 몇 명만 빼고는 다 철수를 했다고 하고요. 기자단도 상당히 놀랐고 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직접 접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상당히 좀 격앙된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특히 또 이제 초반에 어떤 청와대라든지 우리 정부의 대처 그리고 저 현장에서 우리 측 경호원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폭행을 당하니까 우리도 조금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측 경호원을 엄청나게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불렀는데 예. 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지금 그 화가 많이 난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이제 폭행당한 기자를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한중 정상회담 취재를 앞두고 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오른쪽 눈이 보여졌습니다. 크게 부어 있고요. 안구에서 출혈도 났고요. 코피도 많이 흘렸고요.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자들이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기자들은 비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인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들은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수행하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로 경호원들이나 아니면 청와대 직원들과 다른 취재진 비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경우에 중국인 보안업체 그게 직원이든 아니면 중국인 측 공안원이든 예. 그 사람들한테 아 여기는 우리 청와대 수행 기자단이다 예. 하는 거를 주지시켜주고 예. 이 사람들은 그냥 안으로 보내주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 전에도 이렇게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여러 차례 사단이 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네. 기자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측 그것도 또 청와대에서 경호 측에 우리 청와대 경호 측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예. 시정이 안 됐다는 건 우리 측한테도 일말에 어떤 예.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 기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 출입하면서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몇 번 취재를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떻습니까? 예. 사실 경호라는 게 그 귀빈을 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